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고고학을 가르치고 있는 서지후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쓰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평생을 고대 동아시아 문명 연구에 바쳐온 꽤 진지한 사람입니다. 음모론이나 미스터리 같은 건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신화는 어디까지나 신화일 뿐,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던 전형적인 학자였죠. 그런데 어느 날, 제 학문의 틀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건 서울국립중앙박물관의 작은 유물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박물관에서는 고구려와 그 동방문화라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기대 없이 주말 산책 겸 전시를 찾았죠. 전공자가 아니라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를 조그마한 금동제사 도구 하나가 제 눈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양을 보는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이건 내가 어디서 본 건데. 한참을 그 문양 앞에서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몇 해 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국제고고학 학술대회 참석차 국립인류학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아즈텍 제사 유물 중 하나에서 봤던 그 문양이었어요. 그건 그냥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구조와 상징까지 거의 완전히 같았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죠. 고구려 유물이 아즈텍 문명과 비슷하다니 이게 말이 돼?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꼬리를 물기 시작했어요. 전시를 마치고 박물관 큐레이터에게 이 유물의 출토지를 물었습니다. 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경주가 아니고 함경북도 회령 인근에서 발굴된 겁니다. 그 말의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했어요. 북쪽. 그러니까 만주와 가까운 바로 고구려의 최북단 영역이자 베링 해협과 이웃한 지역. 그날 이후 저는 해당 유물에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문양의 기원, 유사 패턴, 고구려의 제사 방식, 제철 기술, 유물의 연대 측정 자료까지 닥치는 대로 조사했죠. 동시에 멕시코 국립인류학박물관의 유물 도록도 다시 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하나둘씩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구려와 아즈텍, 두 문명은 지리적으로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복식의 디자인, 제사의식에서의 상징, 천문학적 구조, 농경주기, 그리고 심지어 건축 양식까지도 이상할 정도로 유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논문 하나가 제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멕시코 국립대 소속의 아즈텍 문화 전문가 엘리사 로메로 교수가 발표한 아스트란 아즈텍 신화의 기원지에 대한 비교 언어학적 고찰이라는 논문이었습니다. 그 논문 속에는 충격적인 언급이 있었습니다. 아즈텍 신화 속 조상들이 떠나온 땅 아스트란 AGTLAN의 어원에 대해 분석하던 중 고대 한국 신화 속의 도시 아사달 ASADAL과 유사한 언어 구조를 보인다는 대목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얼핏 들릴 뿐인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던 고구려 제사 문양과 엘리사 교수가 다룬 유적 속 상형 문자의 구조까지 비교해 본 순간 그 우연이 의미하는 바는 달라졌습니다. 이건 학문이 부정할 수 없는 증거로 향하는 징조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엘리사 교수에게 직접 메일을 보냈습니다. 문양과 유물 사진, 그리고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함께 첨부했죠. 솔직히 회신이 오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그녀는 긴 메일과 함께 연락을 줬습니다. 엘리사 교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녀 또한 아즈텍과 동아시아 문명의 연결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연구해 오고 있었고 제가 보내준 문양은 그 연구의 결정적인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공동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멕시코에서, 저는 한국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증거를 모아나갔고 다큐멘터리 감독 미나율과 아즈텍 민속 언어 해독에 능한 젊은 인류학자 오스카 마르티네즈가 이 여정에 함께하기 시작하면서 이 작은 문양 하나에서 시작된 의심은 문명 간 연결고리라는 거대한 파도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고구려의 일부 유민이 베링해를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해 아즈텍 문명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는 이 가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 교수와의 첫 화상회의는 다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또렷한 영어 발음과 함께 확신에 찬 눈빛을 가지고 있었고 저 역시 수십 년간 고고학계에서 단련된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죠. 하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우리는 이상하리만치 빠르게 서로의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멕시코 테노치티틀란 유적의 석비 문양, 그리고 아즈텍 전설 속의 이주 경로와 제가 수집한 고구려 유민의 이동 가능 경로가 기이하리만큼 일치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때부터 서울과 멕시코시티를 잇는 고고학적 추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학계는 우리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진사무엘 박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학은 상상력이 아니라 증거로 말해야 합니다. 베링해를 건너간 고구려. 그건 낭만적 소설일 뿐이죠. 그 말을 들으며 분노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나도 한때 그와 같은 생각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내 손으로, 내 눈으로 이 수수께끼의 실마리를 직접 본 이상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즈음 미나율 감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이건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역사에 남을 인간 서사입니다. 영상으로 남겨야 해요. 그녀의 열정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영상 매체는 늘 학문과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저였지만 이 진실이 대중에게도 닿아야 한다는 말에는 묘하게 설득됐습니다. 결국 그녀도 이 여정에 합류하게 되었죠. 우리는 첫 번째 공동작업으로 경주의 고분 벽화와 아즈텍 사원의 상징 문양을 비교, 분석하는 영상 다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학술 데이터와 시각자료, 복원된 고대 언어를 동원한 다큐는 곧 한국과 멕시코 양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를 계기로 젊은 인류학자 오스카 마르티네즈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스페인어, 나후아틀어, 그리고 조상의 구전 언어까지 해독할 수 있는 드문 인재였습니다. 특히 아즈텍 민속 신화 속 기원지 이야기를 문자로 기록해 남긴 비석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새겨진 단어가 아사라이사라였습니다. 이 단어, 교수님이 말한 아사달과 연결될 수 있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고대 아메리카 대륙에 실제로 동아시아 언어 구조가 남아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을 정도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서울대 내부 학술윤리위원회에서 발생했습니다. 진사무엘 박사와 일부 동료 교수들이 우리 연구가 국가의 학문적 신뢰를 저해한다며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논문 발표도 보류됐고 연구 지원금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허구에 가까운 민속적 전설을 학문으로 포장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저는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가 진짜 이상한 길을 걷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런 저를 붙잡아준 건 미나율과 엘리사였습니다. 지후, 당신은 늘 이성으로 살아온 사람이라고 했죠. 하지만 진실은 때론 감정과 직관이 먼저 다가오는 법이에요. 엘리사의 이 말은 마치 고대인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혼자 걸어가는 연구자가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이후 우리는 첫 합동 발굴지로 경북 봉화의 고대 고분과 멕시코의 차풀테펙, 언덕 근처 사원지를 선정했습니다. 그곳들에서는 양 문명의 농경재래 도구, 그리고 천문관측 석판의 유사 구조가 실제로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봉화에서 출토된 돌판 하나에는 아즈텍의 해달력과 유사한 구조의 태양 문양이 발견되어 학계를 경악시켰고 이 사실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이후 각국의 학자들과 정치계는 이 연구를 주목하기 시작했지만 중국 학계에서의 견제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고구려는 본래 중국의 지방정권이며 동아시아 문명의 뿌리는 중국이다. 이런 주장이 국제포럼에서 공공연히 나오기 시작했고 저희 연구는 동북공정이라는 거대한 담론과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씩 퍼즐을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퍼즐이 우리를 데려다줄 마지막 조각은 아메리카 대륙 깊은 곳, 어딘가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잊힌 대륙의 기억이었습니다. 지후, 이건 당신이 직접 봐야 해요. 엘리사 교수의 다급한 메시지에 노트북을 열자 화면 속에는 막 발굴된 신전 석비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멕시코 남부의 테노치티틀란 외곽, 밀림 속에서 출토된 그것은 겉보기엔 낡은 돌덩이에 불과했지만 내 눈엔 바로 보였습니다. 그 문양.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수도 없이 봤던 태양형 기아 문양, 그 구조와 각도, 대칭까지 똑같았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아즈텍 고대 문자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몇 줄의 문자들. 아사라.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문장. 그들은 해가 뜨는 곳에서 왔다. 그들의 법은 여전히 여기에 남아있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고구려 유민의 일부가 정말로 북방을 통해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했으며 그 흔적이 마야 문명 또는 아즈텍 문명과 융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의 결정적인 증거. 하지만 흥분도 잠시,
외부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강렬했습니다. 중국 중앙민족대학의 왕 교수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했습니다. 이 유물은 고대 중국의 탐험대가 아메리카에 도달한 흔적일 가능성이 높다. 고구려는 본래 중화 문명의 일부였으며 한반도 문명은 독립적이지 않다. 그의 발언은 곧 국제학계와 언론을 들끓게 했고 우리는 역사 왜곡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진사무엘 박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단언했습니다. 서지후 교수의 연구는 민족적 자부심에 기반한 환상에 불과하며 학문으로서 가치가 없다. 내 이름이 내가 평생 지켜온 학문이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갔습니다. 서울대 내부 학술윤리위원회에서도 조사가 시작됐고 연구지원금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나는 좌절했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정통 학문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려는 순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 멀리 나아간 걸까? 그날 밤 우리는 멕시코 원주민 마을의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오스카가 그들의 고립된 구전 언어를 해석했고 그 노인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해가 두 개인 시대에 바다 너머에서 온 검은 눈의 사람들에게 법을 배웠다. 그들은 A-4-라에서 왔다고 했지. 우리는 그들이 언젠가 돌아올 걸 알고 있었어.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노인의 눈빛엔 기억의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상이나 환상이 아닌 진짜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였습니다. 감동도 잠시, 진짜 위기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마을 식당, 소박한 현지 음식을 함께 나누며 분위기가 무르익던 순간 엘리사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후, 솔직히 말해요. 한국은 이걸 통해 뭘 얻고 싶은 거죠? 이게 문명 우월성을 주장하려는 건 아니겠죠? 그녀의 질문은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나조차도 그 순간 내가 증명하려는 게 무엇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잃어버린 연결을 찾고 싶었어요. 잊힌 기억, 단절된 역사, 누군가에게 지워졌던 이야기. 그걸 복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엘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네요. 이건 어느 나라의 승리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다시 만나는 과정이에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하율과 텐트 앞에서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수님, 전 처음엔 이걸 흥미로운 다큐 프로젝트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이건 단순한 고고학이 아니에요. 이건 기억을 되살리는 일이에요. 역사를 사실로만 가르치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공감으로 기억하는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 말은 나를 완전히 흔들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논문으로만 진실을 증명하려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제 기억을 되살리고 사람을 연결하는 증언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테노치티틀란 인근에서 추가 유물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천문 관측 도구와 농경 재래 도구, 그리고 고구려에서 사용된 방식과 유사한 지형 조감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일부가 정말로 신대륙과 접촉했을 가능성. 우리는 이제 마지막 조각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 조각은 바로 잊힌 대륙의 기억이었습니다. 테노치티틀란 외곽의 밀림 속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주한 유적은 그동안의 모든 여정을 하나로 정리해주는 퍼즐 조각 같았습니다. 빛바랜 석비엔 고구려 벽화에서 보았던 태양 문양과 동일한 상징이 선명하게 남아있었고 그 아래엔 이질적인 언어 구조를 가진 고대 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글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른 곳에서 온 자들, 그들의 법과 기억은 여기에 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학자로서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진실을 넘어선 확신, 기억의 형태를 한 연결의 증거였습니다. 우리가 멕시코에서 발견한 유물들은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을 넘어 수천 년 전 이 대륙을 걸었던 누군가의 흔적이었고 그들의 존재는 지금도 이 땅 어딘가에 살아있었습니다. 오스카가 원주민 노인에게 들은 이야기처럼 그들은 아사라라는 이름으로 전해져 왔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었던 겁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나는 한동안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실에 앉아 우리가 수집한 수많은 문양, 언어, 유물 사진과 해석 자료를 정리하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또 다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문명과 문명 사이의 대화, 시간을 넘어 서로를 부르는 호명, 그것은 글자가 아니라 마음으로만 들리는 기억의 메아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나율 감독의 다큐멘터리 잊힌 대륙의 기억이 공개되었습니다.
단순한 고고학 다큐가 아니라 우리의 여정을 담은 기록이었죠. 영상 속에는 울창한 정글을 헤매던 순간 첫 유물을 발견했을 때의 떨림, 진사무엘 박사의 반대에 맞서고 엘리사와의 갈등을 극복한 날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은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인류사는 다시 쓰여야 한다. 국경을 넘어선 기억의 연결.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고구려에서 아즈텍까지 이게 가능하다니. 감동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 마음을 울린 건 한 멕시코 원주민 마을에서 온 영상 메시지였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영상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해가 떠오른 땅에서 온 이들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우리 이야기를 기억해줄 날을요. 고맙습니다. 잊지 않아줘서. 그 순간 나는 울었습니다.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확신에서 나오는 감정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기다림에 응답했고 이젠 다시는 그들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후 나는 서울대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함께 서울과 멕시코에 공동인류문화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우리는 이 연구소를 통해 수천 년 전 인류의 이동과 교류를 과학적, 인류학적으로 재해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그 중심엔 항상 기억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오스카는 조상의 언어로 남겨진 구전설화를 집필하고 있었고 하율은 다큐의 속편을 기획하며 아메리카 대륙의 다른 문명 간 연결성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해석하며 현재를 잇는 새로운 시대의 증언자이자 해설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혼자 국립중앙박물관을 다시 찾았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그 작은 금동제사 도구였습니다. 그 문양 앞에 서자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여정이 이 한 점에서 시작되었고 이제 다시 여기에 돌아왔다는 사실이 나를 무겁게 감싸 안았습니다. 옆에 있던 한 꼬마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뭐야? 엄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바다 건너 멀리 멕시코까지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래. 우리 조상들 말이야.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내가 한 말도 내가 만든 다큐도 보지 않았을 테지만 이야기는 이미 사람들 사이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기억은 돌이나 금속에 새겨지지 않는다. 기억은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누군가 다시 그걸 꺼내줄 때 문명이 다시 숨쉰다. 내 이름은 서지후. 나는 더 이상 단순한 고고학자가 아닙니다. 나는 기억을 되살린 사람, 잊힌 대륙을 이어준 다리,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연결을 준비하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이야기라는 걸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고구려의 후예들이 태평양을 건너 아즈텍 문명에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 단순한 상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잊고 있던 인류의 진짜 기억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연결의 시작이 될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가 잊힌 역사를 다시 세상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깊고 놀라운 연결고리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